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하학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하학을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도형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도형들의 넓이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각 도형들의 넓이의 정의를 보다 보면 그것들이 저마다 다른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의 경우 그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로 정해주게 되고, 삼각형의 경우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정해주게 됩니다. 또 사다리꼴의 경우는 밑변과 윗변의 길이의 합을 구한 후에 높이를 곱하고 그 값을 2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름모의 경우는 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한 후에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것으로 정해주고 있고, 또 원의 경우에는 반지름을 두 번 거듭 곱한 후에 원주일 파이를 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도형마다 넓이를 정의하는 식의 형태가 다른 것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각 도형의 넓이는 저마다 다른 원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도형들의 넓이는 딱 한 가지 원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 원칙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왜 각 도형의 넓이를 이와 같이 정의해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교과에서 배우게 되는 적분의 개념 역시 바로 이 원칙을 토대로 정의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가서 설명하려고 하니 적분의 개념을 알고 싶으신 분들,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떤 두 개의 직사각형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넓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넓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도형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이 얼마나 넓은가를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직사각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넓을까요? 한눈에 봐서는 정확히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이 더 넓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이 더 넓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크다고 한다면 도대체 몇 배 정도 클 것인가? 바로 그것을 수치로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숫자로 표현하고 또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얼마나 더 넓은지를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배운 지식에 따라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하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그 정의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그것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바로 도형의 넓이를 정의하는 한 가지 원칙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합동인 도형은 넓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도형은 딱 봐도 합동이 아닌데 어떻게 이 원칙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두 직사각형을 합동인 도형들로 쪼개면 가능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이것들을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들로 쪼개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길이의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은 8개의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으로 채울 수가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은 9개의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합동인 도형은 넓이가 같다는 원칙에 의해서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이 8개 들어간 직사각형보다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이 9개 들어간 직사각형이 더 넓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이 9개 들어간 직사각형의 넓이는 9로,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이 8개 들어간 직사각형의 넓이는 8로 정해주게 되면 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가 몇 배가 차이가 나는지까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볼 때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이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로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 다시 말해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로 그 넓이를 정해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원칙, 즉 합동인 도형은 넓이가 같다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닮은 삼각형의 넓이들끼리도 누가 더 넓이가 크고 작은지를 쉽게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어떤 삼각형이 있고 또 각 변의 길이가 2배씩 긴 삼각형이 있다고 할 때 이 큰 삼각형은 다음과 같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합동인 4개의 삼각형들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각형의 넓이를 정의하는 식인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굳이 쓰지 않아도 합동인 도형은 넓이가 같다는 원칙에 의해서 이 둘의 넓이의 비가 1대 4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히 다른 모양인 두 도형은 어떻게 넓이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사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이전의 경우들을 보면 직사각형들끼리의 넓이를 비교할 경우는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삼았고 삼각형들끼리의 넓이를 비교할 때는 또 역시 어떤 기준이 되는 삼각형을 기준으로 삼아서 넓이를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양이 서로 다른 도형이므로 둘 중에 한 가지 모양의 도형을 기준으로 택해야 되는데 삼각형보다는 사각형이 훨씬 편하므로 우리는 바로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을 넓이를 정해주는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각형을 이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 몇 개로 쪼갤 수 있을 것일까요? 사실 이 삼각형의 경우 정사각형들을 있는 모양 그대로 집어넣어서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각형을 쪼개어서 집어넣어야 할 텐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약간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합동인 도형은 넓이가 같다는 원칙에 의해서 이 삼각형의 경우 바로 이와 같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 삼각형이 이 삼각형과 서로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 되고 또 이 삼각형이 이 삼각형과 합동이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이 사각형의 넓이의 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로 정해준 상태이므로 이 삼각형의 넓이 역시도 가로 곱하기 세로를 2로 나눈 값으로 정해주면 사각형의 넓이의 정의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결국 우리가 어떤 도형의 넓이를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한 가지 원칙은 합동인 도형은 넓이가 같다 이고 그 기준이 되는 도형은 바로 이와 같이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어떤 도형이든 간에 몇 개의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으로 채울 수 있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도형의 넓이를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경계가 직선으로 이루어진 다각형만을 다루어 보았는데 그렇다면 경계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도형들의 넓이는 어떻게 정해줄까요? 그건 역시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이 그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로 생각해 주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곡선으로 둘러싸인 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반지름이 2인 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원을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4개의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으로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더 이상은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을 4등분하여 또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채워넣어도 또 빈 공간은 남아있으므로 이 4분의 1짜리 정사각형을 한 번 더 4등분해서 계속해서 이 원에 채워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보시다시피 원의 경계는 곡선이고 사각형은 각이 지어져 있으므로 이 과정은 유한계의 사각형을 더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무한히 많은 사각형을 더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의 넓이는 결국 무엇으로 정해주게 될까요? 바로 이 정사각형들의 넓이들의 합들이 가까이 가는 값으로 정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처음에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들을 집어넣었을 때는 4개가 들어갔으므로 이때는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4등분한 넓이가 0.25인 초록색 정사각형들을 더 집어넣으면 이 안에 들어간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초록색 정사각형들은 총 16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초록색 정사각형들의 넓이 합까지 다 더해주면 이 넓이의 합은 8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초록색 정사각형들을 4분의 1로 쪼갠 분홍색 정사각형들을 더 집어넣어 주게 되면 넓이의 합은 점점 커지게 되고, 이때 분홍색 정사각형들의 개수는 총 32개이므로 분홍색 정사각형까지 다 고려한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10.25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더 작은 정사각형들을 계속 넣어주면 넓이의 합들은 점점 커지게 되지만, 그렇다고 이 넓이의 합들이 무한히 커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을 감싸고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정해져 있는 값이므로 이 원의 넓이는 그것보다 작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단계를 거듭할수록 커져가고, 이 값들이 가까이 가는 값으로 이 원의 넓이를 정해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적분의 원리입니다. 적분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이 작은 사각형들로 쪼개서 계속 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값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가까이 가는 값이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값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즉 무리수 4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여기서 왜 이 원의 넓이는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각형을 무한히 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각형들을 유한히 더해서 이 원을 채울 수 있다면 이 원의 넓이는 유리수가 되지 결코 무리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각형들을 무한히 더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 바로 그 요소가 파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발생시키는 요인일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파이가 무리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본 적은 있겠지만, 무엇이 파이와 같은 무리수를 발생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다루어 보려고 하니 다음 영상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